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3일 저녁 6시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 정부 부처 이름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부서가 출범할 때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서는 국방부와 법무부입니다. 국방부는 무력으로서 나라를 지킵니다. 법무부는 법으로서 나라를 지킵니다. 정부 부서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부서가 바로 두 부서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정승호 법무부 장관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조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군주가 피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 또 하나는 경멸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원한과 경멸을 같이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서 정승호 법무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검찰이 알아서 기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현직 부장검사가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수법이라면서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광주지검 임풍성 형사 3부장은 지난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하셨다는데 도대체 그 신중은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면서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오. 그렇게 안 하시면은 부끄러운 줄이라도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진우 검사장님께서는 거친 바다에 떠있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닷 앵커입니다. 앵커가 바로 검사다 라면서 후배 검사 중 그 누구라도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검사장님도 언제든 같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검사장님은 앵커 역할을 하셨느냐?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끄럽다. 검사장님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습니다. 대검의 항소 포기 지시를 그대로 수용한 정지검장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임 부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임 부장은 또 그 외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 누군가가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결되지 않을 엄청난 사태라고 했습니다. 임 부장은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뒤 광주, 수원, 전주지검 등 수사 1순에서 일했고
2023년 9월에는 살인 등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으로 부임했고 지난 8월 인사해서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승호 법무장관은 나는 항소 포기를 지시 또는 명령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민주당은 항명 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항명은 한자로 쓰면은 명령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승호 법무장관이 항소 포기를 명령했는데 검사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승호 민주당 양쪽이 완전히 엇갈리잖아요. 원래 거짓말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통이 나는 겁니다. 왜 당당하게 내가 지시를 했다, 구두 지시를 했다, 이런 이유로 했다라고 말하면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가 지켜야 될 도리를 영어권에서는 프랑스입니다만은 출발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노블레스, 고귀한 사람의 오블리주, 의무라고 그럽니다. 고귀해질수록 그 의무도 같이 높아진다. 그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고위직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아래 사람이 잘못한 것도 고위직 사람이 책임지고 뭐 사표를 낸다든지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게 바로 공직자의 도리죠. 어떻게 보면은 고위 공직자의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멋진 면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라면은 남자다운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정승호 법무부 장관이 보여준 최근의 사태는 추태입니다. 근데 사람이 추태를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멸하게 됩니다. 사람이 멋지게 보이면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구체적인 힘이 아니라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호 법무장관의 추태에 대한 한 부장검사의 직격탄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국민들의 교양이 약해지고 국가 엘리트가 제대로 양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은 멋지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니까 이런 특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전란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은 건물이 많이 부서집니다. 외침을 받고도 부서지고 종교적 차이로 해가지고 건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부서지지 않는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건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잘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 앞에 서면은 감히 부수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움의 힘인 것입니다. 아름다움, 인간으로 비유하면 멋지게 사는 것. 감사합니다.